유는 끔찍하게 역겹고 땀투성이인 15살 루저로 인생의 모든 일에서 속임수를 써서 빠져나가길 좋아한다. 그의 민망한 행동 때문에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로 결심했다. 다행히도 버림받은 것 외에도 그는 잘생긴 외모와 엄청난 매력을 지녔고 여자들은 그를 멋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그는 단지 바보 같은 사기꾼일 뿐이며 몸을 바꾸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아이들이 10대가 되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는데 이 능력은 10대 시절 내내 지속되다가 성인이 되면 사라진다. 어른들, 어릴 적부터 유는 자신이 멋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가 10대가 되었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을 소유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게 된다. 하지만 몇 가지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그는 단지 5초 동안만 그들을 소유할 수 있고 그동안 자신의 몸은 그냥 쓰러져서 잠자는 것처럼 보인다. 5초가 지나면 그의 영혼은 강제로 자신의 몸으로 돌아온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이 능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며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답을 얻기도 한다. 여자가 되어 엄청난 가슴을 가진 기분이 어때? 그는 또한 이 능력을 이용해 싫어하는 사람들의 몸에 빙의해 복수를 한다. 그리고 싸움에 휘말리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능력 덕분에 반 친구들의 시험을 몰래 베낄 수 있다. 그는 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자신이 속한 학년에서 항상 최고 점수를 유지한다. 어느 학년이든 말이다. 이 부정행위를 통해 그는 명문 사립고에 입학에 성공하고 입시 시험도 만점으로 통과한다. 입학식 날 그는 신입생 대표로 무대에 올라 연설을 한다. 그의 연설을 듣는 모든 여자아이들이 학년 친구들은 그가 잘생기고 똑똑하며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자주 데이트 신청을 받는다. 그리고 그걸 거절하면서 치카차드가 된 기분을 즐긴다. 처음에는 그냥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는 학교에서 가장 예쁜 소녀 유미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 어느 날 그는 유미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미시마가 돌아가는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한다. 집으로 그들이 길 건너편에서 멈춰서 서로 이야기할 때 유는 미시마에게 빙의하여 그 몸으로 5초 만에 유미에게서 최대한 멀리 달아난다. 그 후 그는 다가오는 트럭 운전사에게 빙의하여 그를 조종해 차량을 유미에게 들이받게 하지만 그녀가 이시카데가 되어 환생하기 직전이었다. 자판기 앞에서 그는 다시 몸으로 돌아와 그녀를 밀쳐내며 영웅처럼 행동한다. 그리고 그녀의 목숨을 구한다. 곧 미시마도 걸어와서 괜찮은지 묻고 유는 운전자를 확인하며 이 영상 제작 중에 트럭군이 다치지 않았는지 살핀다. 유미는 그가 목숨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며 유명한 팬케이크 가게에 가려고 한다며 함께 가자고 제안한다. 유는 역심리 전략을 써서 공손하고 수줍게 행동하고 이것이 미시마로 하여금 친구가 유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도록 집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그날 오후 유와 유미는 팬케이크 가게에 가서 함께 식사를 즐긴다. 유미는 그에게 방과 후에 다시 한번 같이 나가자고 묻고 그는 그 웃는 자기도취적인 눈빛으로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다. 다음날 학교에서 유는 유미에게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바로 그때 학생회장에게 학생회실로 호출을 당한다. 도착하자 회장은 자신을 요시유키라고 소개하며 윗사람들이 부정행위 의혹으로 유에게 다시 입학시험을 보게 하라고 그에게 지시했다고 말한다. 시험을 거부하거나 90% 미만의 성적을 받으면 퇴학당할 것이다. 학교에서 이를 듣고 유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한번 해보기로 하고 회장의 손에 있는 답안지를 훔치기로 결심한다. 시험이 시작되고 바보인 그는 답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요시유키의 몸을 빼앗는다. 하지만 놀랍게도 답안지 대신 그는 뜨거운 잡지를 들고 있고 화가 나서 그것을 조각조각 찢어버린다.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오자 회장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그에게 갑자기 답안지를 찢어버린 것처럼 보였다고 말한다. 그때 창백한 금발머리의 소녀가 그의 뒤에서 캠코더를 들고 나타나 그를 놀라게 한다. 그녀는 자신을 스타오션 아카데미라는 다른 학교의 학생회장이라고 소개하며 마침내 그가 거짓말하는 것을 잡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몸이 잠에 빠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며 방금 그가 요시유키가 답안지를 찢는 것을 봤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머리가 책상에 내려져 있었다고 말한다. 게다가 그녀는 과거 시험 중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여러 영상도 녹화해두었다. 유는 자신이 갑자기 잠에 빠지는 병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반박한다. 그는 어쩔 수 없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그녀는 입학시험 때의 그의 진단서를 보여주며 말한다.
거기에 그런 조건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유는 당황해서 그곳에서 도망치다가 안경 쓴 남자를 지나치는데 지금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유는 학교를 나와 길을 달리다가 방향을 바꿉니다. 갑자기 그의 뒤편에서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그는 공포에 질려 뒤를 돌아봅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그는 앞으로 달리기 시작하고 그의 옆 쓰레기 더미에 무언가가 부딪힙니다. 그리고 더욱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강둑에 도착해서 숨을 고르지만 뒤돌아보니 내 눈이 길 건너편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달리기 자세를 취하더니 즉시 유를 안고 공중으로 솟구쳐 강을 돌처럼 건너서 반대편으로 충돌한다. 강둑의 반대편. 유는 그가 방금 한 행동에 대해 묻고 그 남자는 자신에게 찾으라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서 한 방향으로 매우 빠르게 돌진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잘 제어하지 못하고 브레이크 기술도 아직 개발 중이라고 설명한다. 유는 그게 어떤 결함 있는 기술인지 궁금해하며 왜 자신을 쫓고 있었는지 묻는다. 그때 마오가 현장에 도착해 그들이 그에게 그가 10대인 동안 최소한 그들의 아카데미로 전학 오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 세상에 그와 같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에게 말하지만 능력들이 있지만 이 힘들은 병과 같아서 그가 성장하면 사라질 거라고. 그들의 학교에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이 남용하지 않도록 이 능력들로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의 능력이 사라질 때까지 그는 그 학교에 머물러야 하며 그녀는 이미 그의 보호자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잘생겼으면서도 왜 능력으로 부정행위를 하려 했는지 위하여하며 조금 놀린다. 유는 화가 나서 그녀를 치려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투명해진 뒤 마치 샌드백처럼 그를 통째로 때린다. 그는 그녀의 능력이 투명인간인지 묻지만 내 눈에 남자 지로지로가 설명합니다. 그녀의 능력은 그녀가 선택한 한 사람에게만 보이지 않게 만들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정상적으로 보인다고. 그를 보내기 전에 그녀는 그에게 그의 능력이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잡는 데 유용할 수 있으므로 학생회에 합류할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잡는 데 유용할 수 있다고. 그날 밤 늦게 유는 집으로 돌아가고 그의 여동생 아유미가 그를 맞이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하며 그들의 삼촌이 그들에게 스타오션 아카데미에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곧 올 거야. 이 기념으로 그녀는 두 사람을 위해 피자 소스와 케첩을 넣은 오믈렛 라이스를 만든다. 아유미는 엄마가 예전에 만들어주던 게 정말 그립다고 말한다. 그랬지. 유는 슬프게 고개를 숙이며 엄마 이야기는 하지 말라며 이혼 후 삼촌에게 버려진 것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난다고 말한다. 그녀가 우리를 버렸잖아. 아유미는 그래도 엄마와 잘 지내길 바랐다고 말하고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우리 가족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하지만 유는 우리 둘뿐이라며 꿈과 현실을 혼동하지 말라고 말한다. 나랑 너 둘뿐이야. 그 후 아유미는 망원경으로 별을 보며 밤을 마무리하고 유는 그녀에게 늦은 밤 프로그램을 보라고 말하며 그것이 친구를 사귀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댓글 섹션에 모두 메모하세요. 메모하세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아카데미 안에 새 방으로 이사하고 아유미는 넓은 방에서 살게 되어 정말 행복하고 신납니다. 그날 오후 유는 아유미와 함께 나가서 전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녀에게 여전히 그녀와 사귀고 싶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유미는 이해한다고 말하며 정중하게 그를 차버리고 이로 인해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날 저녁 나오와 조지로는 새로운 방으로 들어가 그들이 정착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은 유를 놀리며 그의 여동생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짐을 풀어주는 것을 돕기 시작합니다. 나오는 아유미에게 자신의 능력을 이용한 몇 가지 묘기를 보여주고 정말 친한 친구가 됩니다. 그녀와 함께 모두 떠난 후 유와 아유미는 저녁을 먹고 유는 향수에 젖은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그는 아유미 옆에 형제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가 그저 그녀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다음 날 유는 새 학교 첫날을 준비하고 그 전에 나가자 아유미는 그가 좋아하지 않는 오므라이스와 피자를 넣은 도시락을 챙긴다. 소스. 한때는 그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지만 오래전에 질려버렸다. 학교에서 그는 나오와 조지로에게 인사를 받고 학교에 있는 모두가 그런지 그들에게 묻는다.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조지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곧 발전하거나 이미 발전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그것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나오는 얼마 전만 해도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발견되면 그들을 붙잡아 실험실로 보내 끔찍한 실험을 했다고 말한다. 그들에 대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 시스템을 만들어 이 아이들을 보호했습니다. 유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말하며 태연하게 굴려하지만 라오가 말하길 형이 그 아이들 중 한 명이었고 그 아이는 실패했으며 실험을 당했다고 합니다. 유는 왜 그가 학생회 일원으로서 학교 밖에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야 하는지 묻고 라오는 그들의 일이 그런 아이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확보하거나 학교 밖에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요. 그는 이 일에 대해 보수를 받을 것이고 그의 여동생이 있다는 걸 보면 그는 확실히 그 종이 돈을 꽤 많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유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새 반에 가서 모두에게 자기소개를 한다. 모두에게 그는 여기서도 멋지게 행동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라오와 조지로가 같은 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가 멋있는 척하려던 계획이 망가진다. 그것을 점심시간에 유는 라오가 1학년 때 학생회장이 된 이유를 조지로에게 묻는다. 학교 1학년 때 그는 그 자리가 모든 학생에게 열려 있고 주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책임감을 가지고 빠르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한다. 그 후 둘은 유가 배가 고파서 샌드위치를 사러 식당으로 간다. 달콤한 오므라이스를 먹기로 한다.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조지로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로 하고 음식 카운터를 빠르게 지나가 돈을 던지고 돈가스 샌드위치 4개를 집어 반대편 창문을 부수고 나온다. 그 후 유 뒤에서 걸어와 샌드위치를 건네며 항상 유니폼 아래에 가벼운 갑옷을 입어 심각한 부상을 막는다고 밝힌다. 부상을. 그 후 둘은 함께 교실로 돌아가 같이 먹는다. 유는 라오에 대해 왜 외로워 보이는지 묻는다. 그는 그녀의 능력은 단 한 사람에게만 투명해질 수 있어서 그 말은 만약 그녀는 능력을 사용해 반격하지만 다른 이들 눈엔 마치 방어도 없이 사람들을 때리는 것처럼 보이며 이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서 이미지가 나빠진다. 잠시 후 나오가 다가와 협력자가 곧 온다며 새 임무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들은 모두 학생회실로 가고 유는 중앙 테이블 위에 도시에 거대한 지도가 놓여 있는 것을 본다. 갑자기 흠뻑 젖은 긴 머리의 남자가 걸어들어와 지도를 손가락으로 짚는다. 그는 그곳이 남바 고등학교라며 자신의 능력은 사이킥이라고 말한다. 사진 촬영.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떠난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물어보고 그들은 설명한다. 그가 그들의 협력자이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능력도 식별해준다고. 그리하여 모두 수업을 빼먹고 남바 고등학교로 간다. 라오와 지로가 들어가 학생들에게 최근에 이상한 일이 있었는지 물으며 조사를 시작한다. 잠시 후 라오가 유에게 달려와 의심스러운 사람을 찾았다고 말하며 그들의 몸에 빙의해 가방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한다. 둘은 함께 달려가 가방을 메고 도망치는 그 남자를 본다. 유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그를 제압하고 가방 안을 바닥에 쏟아놓기 시작한다. 능력이 다하자 지로가 그 남자를 들이받아 눌러 붙잡고 라오가 가방 안을 뒤지며 내용물을 찾다가 검은색 편지와 몇 장의 사진을 발견한다. 그 사진들 중 하나는 남자의 학교 여학생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엑스레이 버전으로 옷 아래 모습까지 볼 수 있게 찍혀 있다. 또한 그들에게 왜 그런 걸 하는지 묻자 그는 사진을 산 거라고 말하고 위협을 받은 뒤 투이 바니 유노라는 소년에게서 사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정보를 입수한 후 둘은 교실로 달려가 유노를 찾아낸다. 학교 양궁부 회장이다. 라오는 그의 사물함을 부수고 수많은 변태 증거를 발견한다. 그 후 둘이서 그를 만나러 가고 나오가 갑자기 그의 앞에 나타나 그를 놀라게 한다. 그의 바로 앞에. 그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왜 그랬는지 묻고 그는 가족 중 병을 치료할 돈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가족병 치료비가 필요했다고 한다. 라오는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하며 멈추지 않으면 곧 붙잡혀 에어리어 51위 외계인처럼 실험실로 보내질 거라고 경고한다. 에어리어 51처럼 유노는 그녀의 야한 사진을 찍어 협박하려 하지만 유가 그는 몸 위에 그림을 덮고 나오에게 사진을 돌려준다. 유노는 그녀에게 화살을 겨누고 마지막 수단으로 그녀를 쏜다. 하지만 조지로가 번개처럼 달려와 화살을 빼앗아간다. 그 후 그들은 그를 항복시키고 사건은 해결된다. 그 일이 끝난 후 모두 학교로 돌아가고 가는 길에 유가 나오에게 그녀의 형과 그가 과학자들에게 끌려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것이 비밀이 아니면 내일 함께 형을 보러 갈 수 있다고 말한다. 내일. 다음 날 그들은 둘 다 급행열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아름다운 절벽 위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간다. 신선하고 경치 좋은 전망을 가진 그녀의 길에서 나오는 그녀는 모든 것이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녀는 명문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장학금을 막 받았었다.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아버지들처럼 그녀의 아버지는 우유 사러 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언니 카즈키와 함께 어머니에게서 자랐다. 카즈키는 밴드를 성공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타리스트 지망생이었다. 그는 주요 음반사와 계약을 맺기 위해 노력 중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둘을 불러서 기숙학교에 보내겠다고 했다. 그녀는 둘 다를 학교에 보내기로 했다. 카즈키는 반발하며 왜 그렇게 하는지 묻고 곧 이사갈 예정이라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곧 떠날 테니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기타 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쓸모없어. 나오와 달리 그는 똑똑하지도 않고 공부도 잘하지 못해. 하지만 그들의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조용히 마음이 아프고 갈등하면서도 그들이 자기 말을 따르길 간절히 빌어. 카즈키는 여전히 어머니를 존경하며 그녀의 뜻에 따랐다. 나오는 이 새 학교가 꽤 괜찮다고 더 말했지만 같은 학교에 다녀도 오랫동안 오빠를 볼 수 없을 거라고 했다. 그녀가 그 얘기를 꺼내거나 오빠를 만나러 가려 하면 친구들이 주변을 에워싸서 데려가 버렸다. 이 학교에서 특별한 점은 수업이 끝난 후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오빠는 공기를 다양한 주파수로 진동시키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고 진단받았습니다. 공기를 진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오빠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실험을 겪었고 수년 만에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녀가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친구들은 과학자들이 그녀를 멀리하기 위해 보낸 가짜 학생들이었고, 그녀는 오빠처럼 능력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가정하에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후 그녀는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었고 도망쳤습니다. 거기서부터 곧 그들은 병원에 도착해 그녀의 오빠를 만나러 가고 당신은 그가 정신적으로 쇠퇴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크게 울부짖으며 시트와 베개를 찢으면서 음악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수면제를 먹은 후 그는 무감각해지고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나갑니다. 그녀는 희망을 잃었었다고 말하지만 그때까지 그녀가 지금 유일하게 믿는 사람을 만났고 그가 이 학교를 세워 그녀를 받아들였으며 오빠의 병원 치료비도 무료로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과학자들에게 초능력자들은 배터리와 같아서 한 명이 다 쓰이면 그냥 새로운 사람을 데려와 실험을 한다고. 그래서 오빠의 치료법을 찾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그 후 하루가 끝나고 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다. 아유미가 그를 반겨주고 저녁으로 함께 먹으려고 야채 카레를 만든다. 저녁으로 그날 밤 그녀는 몇백 년에 한 번 지구를 지나는 특별한 혜성을 볼 생각에 설렌다고 그에게 말한다. 다음 날 아침 유는 일어나 학교에 가고 아유미는 달콤한 오므라이스 도시락을 또 싸준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자신을 위해 도시락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제 아무도 점심을 가져오지 않으니 구내식당에 가는 것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그녀는 조금 고개를 숙이지만 이미 도시락을 만들었으니 오늘은 어쨌든 가져가라고 말한다. 이미 만들었으니까. 그날 오후 학교 점심시간에 유는 조지로와 함께 구내식당에 가서 그의 미친 돌진 능력을 이용해 둘 다 특별한 카레라이스를 얻는다. 이제 조지로에게 메시지를 보내 학생회실로 얼른 오라고 해라. 그들의 협력자가 새로운 단서를 가지고 있다. 둘 다 사무실로 가고 평소처럼 축 늘어진 머리 남자가 들어와 지도에서 무작위 거리를 가리키며 이번에는 그 사람이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채널링과 파라키네시스. 죽은 자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과 불을 조종하는 능력이다. 이 소식에 호기심이 생긴 그들은 이 이중 능력자를 찾기 위해 좁은 골목으로 향한다. 레바가 조사를 하다 어떤 여성과 마주치는데 그녀는 TV 아이돌이자 가수인 유사를 쫓는 노인을 봤다고 말한다. 그 이름을 듣고 유는 이 가수가 아유미가 열광하는 인물임을 깨닫고 조지로도 한심할 정도의 팬심을 부리기 시작한다. 사실 그는 유사린의 광팬으로 모든 SNS를 팔로우하며 불법 온리팬즈 계정까지 구독하고 있다. 유는 머리를 굴려 소속사에 전화해보자고 제안하고 그들에게 미팅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이제 와서는 네가 세상의 중심인 것도 아니고 엄청난 존재도 아니라고. 레이블이 고등학생 따위가 우상과 만나는 걸 허락할 리 없다고. 그녀는 계속 주변을 둘러보다가 모퉁이를 돌고 있는 수상한 남자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를 쫓아간다. 예상대로 그 남자는 그녀에게 덤벼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도망치기 시작한다. 유는 그의 몸을 컨트롤해 조지로가 벽으로 들이받게 하고 몇 개의 갈비뼈를 부러뜨린다. 나오는 그 위에 올라타서 그가 구급차를 부르길 원한다면
유사가 어디에 있는지와 왜 그들에게서 도망쳤는지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단지 타이유 TV를 대신해 그녀를 잡으라는 지시를 따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를 구급차에 태워 보내고 붉은 머리 소년이 다가옵니다. 그 남자는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나오가 그들에게 유사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이 어떻게 큰 남자를 제압했는지 묻고 나오가 그들이 유사처럼 엄청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자 그 남자는 놀랍니다. 그가 그녀에게 어떻게 알았는지 묻고 증명해보라고 하자 나오가 그의 앞에서 투명해져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한다. 그는 그들을 모두 지하실로 데려가서 유사와 또 다른 남자를 만난다. 조지로는 선지처럼 즉시 그녀에게 반하지만 나오가 그를 밀쳐내고 그녀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유사는 갑자기 잠들고 종종 다른 곳에서 깨어나는 위학적 상태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주 다른 곳에서 깨어난다. 나오는 유사가 죽은 영혼을 자신의 몸에 불러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남자들에게 그것에 대해 묻는다. 그들은 유사가 미사라는 언니가 있었고 사고로 죽었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바로 그때 유사의 표정이 급격히 변하고 완전 깡패 소녀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 완전 깡패 소녀처럼. 그녀는 왜 낯선 사람들에게 자기 얘기를 했냐고 묻고 그 장소를 불바다로 만들지만 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보고 진정한다. 나오는 그녀와 대화하며 미사가 자신의 힘으로 유사의 몸을 조종한다는 걸 알게 된다. 이렇게 해서 미사는 자신의 불꽃 조종 능력도 사용할 수 있다. 수수께끼 해결. 그녀는 두 남자가 누구였냐고 묻고 미사는 그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들이라고 말한 뒤 유사가 왜 쫓기고 있었는지 묻는다. 얘들아, 이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그녀에게 말해줘. 알고 보니 유사가 촬영장에 있던 날 실수로 이걸 집에 가져갔고 그 안에는 사기와 돈 세탁에 관한 대형 TV 프로듀서의 메시지들이 들어있어. 경찰에 넘기면 그가 쉽게 체포될 수 있는 내용이야. 하지만 지금 돌려주든 안 돌려주든 그 부패한 범죄 네트워크 때문에 그녀는 업계에서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미사는 만약 그들이 자기 동생에게 이러면 방송국 전체를 불태워버리겠다고 말해. 하지만 나오가 그녀와 말다툼을 시작하며 진정하라고 하고 동생을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말해. 그녀는 동생을 안전하게 지키고 복수도 할 계획이 있다고 말해. 그리고 남자들에게 방화복을 입으라고 말한다. 그날 밤 그들은 제작자에게 전화해서 유사를 다시 돌려주게 한다. 하지만 제작자가 건방지게 굴기 시작하자 미사가 나서서 불태운다. 그의 두 명이 부활을. 그 후 그녀는 경호원 중 한 명에게 다리 찔러 넣게 하고 마지막 한 명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든다. 그 후 그녀는 앞으로 걸으며 손을 들어 제작자가 느끼게 만든다. 펀치와 킥을 맞게 하고 그를 땅에 넘어뜨린다. 그녀는 그를 협박하며 전화를 던지고 길을 비키라고 말한다. 연예계 성공을 위해서라면 지옥에서도 찾아오겠다고 하며 그를 도망가게 만든다. CC. 알고 보니 그녀는 어린 시절 친구들을 대신 보내서 몸가드들을 교체했어. 방화 방지 재킷을 입고 있어서 불태울 수 있었거든. 유는 세 번째 경호원을 제압하고 다리를 찔러 넣었고 조지로는 마지막 경호원을 뒤엉킨 나무에 밀쳤어. 마침내 나오가 제작자를 때려서 미사가 신이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이 일이 해결되면 그녀는 너희 학교로 전학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고 그녀의 힘이 사라지면 더 이상 내 몸을 장악할 수 없게 될 거라고 했어. 미사는 그게 전혀 괜찮지만 빨간 머리 남자는 그렇지 않다. 그는 그녀와 단둘이 마지막 말을 나누고 싶어하며 자신의 감정을 고백한다. 그는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 오토바이 사고에서 살아남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그녀와 사귀고 싶었지만 그녀는 혼자서 이치카대로 가기로 결심했다. 미사는 그를 토닥이며 앞으로 나아가고 인생을 정리하라고 말하고 나중에 스타 오션 아카데미로 전학 가기로 결심한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유는 집으로 걸어가고 평소처럼 아유미가 그를 맞이한다. 그녀는 저녁을 함께 먹기 위해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앉아있고 유는 유사와 만난 이야기를 해주고 아유미는 미니언처럼 팬심을 드러낸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그들의 학교로 전학 올 수도 있다고 말하고 아유미는 그녀를 직접 만날 생각에 더욱 신이 난다. 다음날 아침 유는 아유미가 자신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에 일어난다. 오늘 메뉴는 아유미의 특별한 프렌치 토스트. 맞다.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피자 소스다. 유는 매우 달콤한 토스트를 모두 삼킨 후 급히 학교로 달려가 지로와 만난다. 반이 모든 사람들은 유사와 그녀가 그들의 학교로 전학 오는 것에 대해 떠들썩하고 유는 그녀가 정말로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한다. 곧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이 들어와서 새로운 학생을 소개한다. 인기 많은 전학생 모두가 유사를 응원하며 춤 파티가 벌어지고
선생님께 혼나기 전까지 유사는 평소처럼 귀엽게 행동하며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일 때문에 자주 쉬는 날이 있겠지만 고등학교 생활을 함께 즐기고 싶다고 한다. 그녀의 자리는 나오 옆으로 정해지고 모두가 양떼처럼 그녀에게 몰려든다. 양처럼 그날 늦게 나오가 들어와 또 다른 단서를 찾았다며 유사에게 함께 가자고 말한다. 그들은 모두 학생회실로 가고 평소처럼 젖어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남자가 들어와서 지도 위에 물방울을 떨어뜨린다. 이번에는 그들의 목표가 염력을 가지고 있고 유사가 이것이 무슨 일인지 묻는다. 유가 설명해주고 나우가 위치를 보고 그들의 목표가 누구인지 알 것 같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카나이 학원의 야구부 소속 아리움이라는 남자의 영상을 보여준다. 그는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많아 보이고 최근 3경기에서의 활약으로 빅리그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슬로우 모션 영상을 통해 나오는 그가 던지는 공 종류에 맞지 않는 그립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또한 그는 공이 손을 떠난 뒤 공중에서 움직임을 조종하기 위해 초능력을 사용한다고 의심한다. 그 미친 듯한 투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 후 모두가 카나이 아카데미로 가서 아리우미에게 인사를 한다. 나오는 그에게 경기 중 초자연적인 능력 사용을 당장 그만두라고 직언한다. 프로리그에 진출할 때쯤이면 능력을 잃게 되고 팀에서 쫓겨나 경력이 영원히 망가질 거라고 경고한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경기를 하라고 말하고 그는 그녀가 도저히 그런 헛소리를 믿으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대꾸한다. 그녀는 연기를 그만두라고 말하며 눈앞에서 투명해지는 능력을 보여준다. 그와 함께 미사가 나서서 그녀도 불꽃을 보여준다. 그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그녀는 화가 나서 땅에 침을 뱉고 주지라는 즉시 그 침을 찾기 시작한다. 그가 얼마나 오글거리는 심프인지 알 수 있다. 한편 그는 침을 뱉은 사람이 실제로 유사가 아니라 미사라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하며 그 한심한 세부사항에 대해 생각한다. 그 사이 나오가 그에게 멈추지 않으면 당국에 잡혀가 과학자들에게 보내져 그의 능력이 닿을 때까지 실험을 당할 거라고 말한다. 능력이 닿을 때까지 그는 회의적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녀가 학교 대학 야구 경기를 제안한다. 그녀와 함께 그가 이기면 그녀는 그의 일에 간섭하지 않겠지만 그가 지면 그는 힘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그는 제안을 수락하고 그들은 다음 주 일요일 정오에 스타 오션 아카데미 야구장에서 만나기로 한다. 돌아오는 길에 너는 나오에게 그들의 팀의 아라후미의 염력 공을 칠 수 있는 능력자가 있는지 묻고 그녀는 팀에 활동 중인 능력자가 전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은 팀에 합류하고 그의 힘을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다. 다음 주 일요일 그들은 모두 필드에서 만나고 두 팀은 서로 맞서 줄을 선다. 경기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둘 다 거의 비등비등해 보인다. 해양학원 타자들은 투구를 전혀 맞히지 못하는 반면 아라후미의 공은 치트 같고 정말 치기 힘들다. 나오가 그들이 형편없다고 지적하자 자기 투수가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화를 낸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의 막말에 화를 낼 때마다 그녀는 유사를 불러 도와달라 하고 유사의 여성 리즈를 사용해 남자애들을 심프들로 만들고 경기장으로 복귀시킨다. 경기 중 그들은 포수를 제외한 아라후미도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미친 공을 잡아내는 뛰어난 실력을 지녔음을 알아차린다. 경기는 꽤 오랫동안 계속되어 최종 점수에 이른다. 나오는 경기에 변화를 주기 위해 자신의 팀에도 능력을 쓰게 하기로 한다. 그리고 유에게 타자에게 빙의해서 득점하라고 지시한다. 유가 그걸 해내지만 이전에 등장했던 상대 포수가 베이스를 사수하며 점수를 되찾는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 조지로가 타석에 선다. 나오는 그에게 공을 땅에 닿게 한 뒤 자신의 능력으로 1루를 밟으라고 말한다. 조지로는 그대로 해내고 대가로 자신의 못생긴 얼굴을 망각에게 내줘야 한다. 다음은 미사와 나우가 공을 치고 마지막으로 유의 차례입니다. 결승점을 위한 공을 치는 것입니다. 그는 나오에게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고 그녀는 그의 인생에서 한 번만이라도 공정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응원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유는 타석에 나가 최선을 다하고 여러 번이 파울로 점수를 지연시킵니다. 하지만 결국 아리우미가 그의 능력을 사용해 엉뚱한 공을 던져 유가 놓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의 포수도 그것을 잡지 못하고 이로 인해 미사는 베이스로 달릴 기회를 얻고 그들은 경기를 이깁니다. 그들의 기분이 좋고 유는 행복을 느끼며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궁금해하며 그룹을 만듭니다. 나오와 함께 그들은 아리우미에게 약속한 대로 능력 사용을 그만두라고 말하고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평범한 투수일 뿐이라고 밝히지만 친구 다카토는
정말 대단한 포수로 메이저리그에 갈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친구이기에 학교 야구부가 최고는 아니어도 그와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학교 야구부는 최고가 아니었다. 그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친구도 데려가고 싶어 했다. 라오는 턴맨 주술을 사용하며 그에게 벤치에서 친구를 응원하라고 말하고 언젠가 친구가 그를 자랑스러워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거라고 확신한다. 놀라운 선수는 그의 친구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해결되면 아리우미는 다시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팀으로 돌아갑니다. 라오는 유에게 잠시 아리우미를 빙의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실험을 하고 싶어 하고 그는 그녀를 위해 그렇게 합니다. 예상대로 그는 5초 동안 그의 몸을 장악했다가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 무엇을 보고 싶었는지 묻고 그녀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후 유는 평소처럼 여동생과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가서 유사의 새 광고와 노래 발표를 보며 팬심을 드러냅니다. 며칠 후 아침, 또 다른 날에 반 친구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유사를 둘러싼 아부하는 양들처럼. 반면 나오는 평소처럼 자기 할 일 하면서 음악을 듣고 있다. 갑자기 몇 명의 여자애들이 다가와 그녀를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가 학교 뒤로 데려간다. 유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뒤따라가서 모퉁이에서 몰래 지켜본다. 그곳에서 그는 여자애들이 나우를 둘러싸서 벽에 밀치는 것을 본다. 그들은 그녀를 때리고 땅에 내동댕이 친 뒤 떠난다. 유가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가 싸우는 방식을 싫어한다고 말한다. 그녀에게 이렇게 복수하다니. 유는 그녀가 강가에서 자신을 때렸던 때를 기억하고 그녀의 뜻을 이해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그녀를 때리는 것은 전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에게 왜 반격하지 않냐고 묻고 그녀는 기분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협력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녀는 학생회 사무실로 돌아가 모든 사람을 호출한다. 유사는 나오의 상처 입은 얼굴을 보고 미사가 나와서 복수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오는 그녀는 원하지 않다고 말하고 그들을 보내준다. 바로 그때 가장 멋진 스타일을 가진 남자가 평소처럼 들어오고 이번에는 지도에서 어떤 산들을 가리킨다. 이번에는 그들의 목표가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오가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아.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종이를 내려놓으며 최근 그 산에서 날아다니는 남자를 목격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분명 이 남자일 것이다. 지금까지는 니샤 교단 그룹들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목격이 계속된다면 곧 지역 뉴스에서도 다룰 것이다. 그 말은 그들이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고 그녀는 모두에게 여행 준비를 하라고 말한다. 슈퍼마켓에서 유는 나오가 음식을 고르는 것을 도와주고 그녀는 음식을 잔뜩 사둔다. 옥수수가 많아요. 그녀는 구운 옥수수 없이는 바비큐를 할 수 없다고 말한 뒤 그곳을 떠난다. 고기 코너에서 스테이크, 갈비, 소시지를 사온다. 유는 채소와 고추도 추가하고 그들은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 다투고 있다. 조지로와 유사는 그들을 지켜보며 어떻게 건강한 커플처럼 보이는지 궁금해한다. 커플. 하지만 조지로는 드디어 유사와 단둘이 대화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흥분하기 시작한다. 유사와 모든 물건을 챙긴 후 그들은 산으로 향하고 나오가 남자들에게 텐트와 다른 장비를 나르라고 하고 그들은 음식을 책임지겠다고 한다. 유는 하룻밤을 묵을 것인지 묻고 그녀는 비행남자를 유인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머물 것이라고 말한다. 비행남자를 유인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그리하여 그들은 잡지에 나온 장소로 가서 그곳에 캠프를 차린다. 텐트를 조립하던 중 유는 거의 말라버린 깊은 우물에 빠질 뻔하고 나오가 그를 보고 웃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걸 채우고는 그의 뚱뚱한 몸이 떨어지는 걸 보는 게 재밌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내려와. 그 후 그들은 남은 시간을 음식을 요리하고 식사를 즐기며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밤이 되자 유는 나오가 어디 갔는지 궁금해하며 숲속으로 조금 걸어가고 별이 빛나는 하늘이 보이는 절벽 근처에 다다른다. 나오는 돌 의자에 앉아 음악을 듣고 있고 유가 다가간다. 그녀와 함께한다. 그는 그녀가 항상 듣던 음악에 대해 궁금해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MP4 기기를 그에게 빌려주며 들어보라고 한다. 그녀는 그것이 진드라는 포스트록 밴드라고 말하며 예전에는 그의 형이 좋아하던 밴드였다고 한다. 유는 그것을 듣고 즉시 음악에서 깊고도 해방된 고립감을 느낀다. 그리고 칭찬한다. 그가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나오는 매우 신이 나서 그에게 플레이어를 선물로 준다. 그 밴드의 보컬은 두 눈 모두 실명이며 아마도 그것이 왜 그녀의 노래가 이렇게 깊고 연결되는 느낌일까? 그녀가 이렇게 신나고 행복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유는 이것이 그녀의 이런 면을 처음 보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모두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있지. 친구들.
그녀는 지금 자신이 그와 같은 바람둥이들을 녹음하며 지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장을 위해 영상을 녹음하는 것이 꿈이라도 덧붙인다. 그 후 그들은 캠프로 돌아가고 나오가 4시간 동안 번갈아 지켜보겠다고 말하며 남자들은 먼저 잠을 잘 수 있다고 한다. 유와 조지라는 잠자리에 들고 유는 아유미 옆에 또 다른 형제가 있는 추억의 꿈을 꾸며 그게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한다. 다음 날 그들은 하루를 물고기를 잡고 요리하며 보낸다. 사격 개시. 그들은 따로 목욕을 하고 유는 조지라의 몸이 꽤 단련되어 있음을 알아차린다. 몸. 그는 자신의 힘이 항상 5달러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며 강한 몸이 그것을 지탱하는데 항상 좋다고 덧붙인다. 또 하루가 지나고 비행 남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자 유는 집에 걱정할 여동생이 있으니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다. 나오는 그걸 허락할 수 없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내일 이 여행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한다. 다음 날 음식을 요리하던 중 그들은 젊은 남자와 마주친다. 파란 옷을 입은 남자였다. 그가 이곳에서 뭐 하고 있냐고 묻자 나오가 모두 가출한 고등학생들이고 여기서 살 계획이라고 말한다. 남자는 믿지 않고 경찰을 불러서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한다. 그러자 나오가 그러면 경찰이 당신도 데려갈 거라고 말한다. 왜냐고 묻자 나오가 여기는 사유지이고 그 남자를 보니 혼자 있는 것도 수상하다고 말한다. 남자가 알리바이를 대려고 하지만 나오가 바로 거짓말이라고 지적하며 그가 비행 능력을 가진 남자라고 말한다. 나오는 그가 이 사유지 산을 능력 연습 장소로 고른 거라고 말한다. 공공의 시선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들이 떠날 계획 없이 그곳에 캠프를 차린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불안해졌을 것이다. 그는 쿨하게 행동하려고 하고 모든 것이 헛소리라고 말하지만 나오가 그의 능력을 카메라로 연습하고 있다고 말하자 그는 당황한다. 이 말을 듣고 그는 화가 나서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그녀에게 뛰어내리지만 대신 나오가 풀로 덮어놓은 이전의 마른 우물에 떨어지게 된다. 한 번 떨어지자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깊은 구멍에서 뛰어올라 카메라를 빼앗기 위해 나오를 공격한다. 유는 주지코에게 뭔가 하라고 하지만 나오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사람과 그 남자가 캠코더를 손에 넣자마자 그는 하늘 높이 멀리 날아간다. 하늘로. 유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그를 장악하지만 눈을 뜨며 하늘을 향해 닿아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스카이다이빙 광경을 본다.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죽음으로 떨어지면서 그는 그 남자의 몸에서 능력을 쓰려고 애쓰고 비행으로 낙하를 막는다. 5초 후 그는 자신의 몸으로 돌아오고 그 남자는 약간의 멍만 든 채 떨어진다. 멍이 든 채 나오와 다른 이들이 그에게 다가와 정체를 밝히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왔으며 언젠가 그의 능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일이 일어날 때 그가 공중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게다가 과학자들은 그의 몸이 어떻게 그를 날게 하는지 보며 손을 비비며 흥분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녀는 그가 실험용 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걸 확신해. 그 남자는 자신을 사토라고 소개하며 자신만이 이 세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고 자신이 선택받은 자이며 위대한 영웅 스카이 하이 사토라고 불리는 꿈을 꾸었다고 말해. 그들은 모두 그의 망상에 찬 얼굴을 보며 왜 그런 덕후 같은 놈을 살려뒀는지 궁금해해. 모두들 그의 망상에 찬 얼굴을 쳐다보며 저런 오타쿠를 왜 받아들였을까 위하해했다. 살아남아. 그러고 나서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유우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아유미에게 돌아옵니다. 스토시는 최고의 여동생처럼 잘 이해하고 그에게 놀라운 선물을 해줘요. 집에서 만든 야채 국수 한 그릇. 유는 그 안에 피자 소스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신에게 감사하며 아유미에게 묻는다. 아유미는 가족의 비밀 재료라 넣고 싶었지만 다 떨어졌고 문 앞에 경비원이 혼자 나가지 못하게 해서 더 사지 못했다고 말한다. 유는 속으로 경비원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하며 건강한 탕로수를 사용한다. 그리고 아유미에게 피자 소스 없이도 요리가 더 맛있다고 칭찬한다. 그 후에 그녀는 그가 떠난 동안 할 말이 많다고 하며 자신과 같은 학년 남학생이 데이트 신청을 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한다. 유우는 그것이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다며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이라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갑자기 아유미가 재채기를 하고 유우는 그녀의 이마에 열이 있는지 확인한다. 조금 열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는 약을 주고 그녀가 침대에 편히 누워 밤새 쉬라고 말한다. 다음 날 아침 아유미는 여전히 몸이 좋지 않고 열이 있다. 유우는 그녀에게 침대에 누워 쉬라고 하고 학교에 그녀가 아프다고 전해주겠다고 말한다. 오늘은 안 올 거예요. 그 후에 그는 학교에 가서 평범하게 하루를 보냅니다. 점심시간에 손이 축축한 제일 젖은 남자가 들어와서 지도에 있는 그들의 기숙사를 가리키며 이번 힘은 붕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 힘이 무엇일지 궁금해하고 유는 왜 붕괴라고 하는지, 결국 붕괴는 어떤 종류의 파괴적인 힘,
구조물을 무너뜨리는 힘을 암시하기 때문에 파괴라고 하지 않는지 걱정합니다. 나오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힘을 각성하는 것을 보는 것이 드물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학교의 전적인 목적이지만 왜 학생이 이 시간에 기숙사에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시간에 유우는 지금 재채기하는 사람이 아픈 것일 수도 있다고 제안하며 이게 아유미를 떠올리니 불편하다고 말한다. 나오는 그의 표정을 눈치채고 물어보자 그는 여동생이 아프고 기숙사에 있으니 걱정된다고 한다. 나오는 형제 중 한 명이 각성하면 다른 쪽도 능력을 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한다. 유우는 나오와 함께 가도 괜찮고 유사를 데려가면 아유미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다고 또 하지만 조주로는 지나치게 소란스러워서 데리고 가면 안 좋다고 그는 그의 몸을 빌려 건물에서 뛰어내려야 할지 생각하지만 나오가 그녀는 그것 위로 올라가 조주로를 자신 쪽으로 부른다. 그녀는 그에게 창밖을 보고 큰 기린이 있는지 보라고 말한다. 그가 창문 쪽으로 가서 보려 할 때 그녀는 그를 세게 걷어차 창밖으로 날려버린다. 창문 밖으로 그녀는 그를 위해 구급차를 부르고 유사는 공포에 질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후 모두 아유미를 위해 쌀죽을 사러 가기로 하고 유우는 그날 밤 모두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한다. 그날 밤 모두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한다. 그는 유사가 항상 혼자이고 여동생이 없으며 나오도 병원에 있는 장애가 있는 형과 신뢰 문제로 사실상 고아라고 말한다. 병원에 있는 장애가 있는 형과 신뢰 문제로 사실상 고아라고 말한다. 그는 두 사람 모두가 안타까워서 같이 기숙사에서 밥을 먹고 같이 쇼핑 가자고 고집을 부린다. 비싼 식료품을 산 후 여자아이들은 유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간다. 들어가기 전에 유는 유사가 선물을 처음에 숨기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의 여동생이 너무 흥분해서 코피를 흘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녀를 본다면 멍청이인 유사는 코로나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쓰고 자신을 슈퍼맨이라고 부른다. 자칭 슈퍼맨. 그들은 모두 안으로 들어가 아유미의 반 친구들이 그녀를 돌보러 온 것을 본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반장인 노무라가 일어나 모두에게 인사한다. 자기소개를 한다. 다음으로 갈색머리 아이가 일어나서 자신을 오이카와라고 소개하고 노무라는 그가 아유미에게 거절당한 남자임을 밝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고 그녀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그들 외에도 카넷이라는 보라머리 소녀가 한 명 더 있다. 그들은 모두 아유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고 나오가 들어와서 아유미에게 인사한다. 둘이 함께 앉아 기운을 내지만 바로 그때 유사가 머리를 내밀고 아유미는 즉시 그녀를 알아보고 심하게 코피를 흘리기 시작한다. 나오는 그녀의 코피를 몇 번이나 막아주고 그들은 모두 함께 앉는다. 그리고 함께 해피밀을 먹어요. 식사를 마친 후 유사는 아이돌 활동 때문에 자리를 뜨고 이제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며 당신에게는 닦으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아유미가 둘이 사귀냐고 물으며 놀리지만 두 사람은 가장 무표정한 얼굴로 부인합니다. 그 후 아유미에게 약을 주고 재우려 하는데 그녀는 어젯밤에도 악몽을 꿔서 잠들기 싫다고 말합니다. 나오는 그녀의 꿈에 대해 물어보려 하지만 멈추고 유와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그녀에게 꿈에 대해 물어보라고 하며 그것이 어떤 능력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깨어났고 그들이 100% 확신하지는 않지만 그녀가 매우 유력한 후보라는 것이다. 그녀가 떠난 후 유는 안으로 들어가 아유미에게 물어보며 그녀가 땅과 벽이 갈라지는 꿈을 꾸었고 땅이 그녀 아래에서 부서지는 꿈을 꾸었다고 말한다. 다음 날 유는 모두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그들은 이것이 사용자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능력일 수 있다고 의심하며 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녀를 기숙사에 최대한 오래 두어야 한다고 한다. 다음 아침 아유미는 완전히 회복되어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만 유는 그녀에게 하루 더 집에 머물며 쉬고 싶어 한다. 그녀는 그걸 싫어하며 일어나라고 하지만 그가 떠나자 옷을 갈아입고 몰래 기숙사를 빠져나가 학교에 간다. 고등학교로 돌아와서 유와 지로는 평소처럼 점심시간을 즐기다가 갑자기 나오에게서 전화를 받는다. 그녀는 그들을 교무실로 부르며 아유미가 학교에 갔다고 말한다. 유는 걱정하며 모두 중학교로 달려가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한다. 한편 점심시간에 오이카와는 다시 한번 아유미에게 같이 밥 먹자고 초대하지만 노무라가 그녀를 막아 아유미는 걸어가 버린다. 결국 아유미는 카네시를 만나 그녀에게 정말 부럽다고 말한다. 그녀는 오이와와 사귀고 싶어 했지만 그러다 학교를 전학 가게 되었고 그는 그녀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 그녀는 커터칼을 꺼내서 칼날을 내밀며 말했어요. 바로 아유미를 고통받게 할 시간이라고. 아유미는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통하지 않자 그녀는 지붕 쪽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옥상 문이 잠겨 있어서
그녀는 칼을 들고 게나 씨가 계단을 올라오는 구석에 갇혔어요. 그녀는 공포에 질려서 능력이 활성화되고 주변이 무너지기 시작하며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카네 씨가 뒤로 넘어지고 구해지지만 아유미는 무너지는 곳과 함께 쓰러지고 그 위에 떨어집니다. 밖에서는 유와 다른 사람들이 울타리를 넘어 학교 안으로 서둘러 들어가려 하지만 건물의 먼쪽 날개가 무너지자 유는 서둘러 달려가지만 그곳에서 그의 여동생이 잔해 아래에 깔려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잔해 조각이 또 그 위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 만화의 작은 코피를 흘리는 산지에게 F를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이 만화입니다. 이제 슬픔의 7단계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유는 눈을 뜨고 묻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그의 여동생이었다. 의사들은 그녀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고 이는 그를 충격 상태에 빠뜨린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고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렇게 지낸다. 아유미의 장례식이 끝난 후 그는 아무도 없는 빈 기숙사 방으로 돌아가 피자 소스가 들어간 카레밥을 먹는다. 그는 울기 시작하고 그녀에게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줄 수 있었는지 자책하며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든다. 다음 날 그는 바닥에서 피곤한 눈으로 일어나 냉장고를 확인하러 간다. 무언가를 먹는다. 결국 그는 삼촌이 보낸 컵라면 상자를 발견한다. 처음 이사와서 그것들을 먹기로 결심한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흐르며 거의 한 달이 끝나갈 무렵 그는 이불을 둘러쓰고 방에 틀어박혀 있다. 바닥에는 빈 컵들이 흩어져 있고 그의 눈은 날이 갈수록 생기를 잃어간다. 조지로와 유사는 여러 번 집에서 만든 음식을 들고 와서 함께 먹자고 하지만 그는 항상 거절하며 밖에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는다. 미사는 대신 나서서 문을 부수려 하지만 강화된 문과 그의 여동생을 잃은 상황을 이해하고 결국 포기한다. 그리고 그를 혼자 내버려 둔다. 며칠이 더 지나고 그들은 유의 옛 학교 첫사랑 아유미를 보낸다. 그를 나오게 하려고 하지만 유는 그녀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마음이 아프고 죽어있는 듯한 기분에 그는 그녀에게 심부름을 부탁할 뿐이다. 컵라면이 다 떨어졌으니 더 사다 달라고 하지만 그녀가 함께 가자고 하자 그는 거부하고 마치 그녀가 그의 엄마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화를 낸다. 두려움과 꾸중을 느끼며 유는 나가고 유는 다시 외로움과 우울 속에 방치된다. 그의 외로움과 우울 속에서 썩어가고 있다. 식량이 부족해지자 유는 결국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나가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방주인과 함께 2명의 경비원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아마 그를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 있는 것임을 깨닫고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그중 한 명을 제압하고 다른 한 명을 때린다. 그 후 그는 조용히 나와 은행에 가서 자신의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합니다. 오늘날 미국 달러로 약 3,100달러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미국인 오타쿠 여러분을 위해서요. 네, 인플레이션도 계산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멋쟁이 녀석이 자신을 찾지 못하게 하려고요. 결국 그는 만화방에서 살게 됩니다. 며칠 동안 거기 머물면서 피자와 애니메이션으로 배를 채우지만 곧 지루해져서 밖으로 산책을 나가기로 합니다. 길거리 가게에서 맛있는 단골을 파는 걸 보고 먹어본 뒤 FPS 게임에도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는 그것들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하고 결국 일반적인 발로란트 플레이어처럼 미쳐버린다. 그는 게임의 살인 부분을 너무 즐기기 시작하고 달콤한 것을 먹고 오락실에 가는 것에 중독된다. 어느 날 그는 몇 명이 자신의 좋아하는 게임 기계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며 인내심을 잃는다. 그는 그들을 불러내고 그들은 기분이 상해 그를 어두운 철도다리 아래로 끌고 간다. 그들은 그를 때리기로 결정하지만 유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모두 서로 때리게 만들고 마지막 한 명은 그의 다리에 당고 스틱을 찔러서 끝낸다. 며칠 후 그는 호소야마다라는 조직의 두목에게 맞닥뜨린다. 그는 그에게 혼자서 상대 조직을 전멸시킨 자가 내 놈이냐? 라고 물어보고 우위를 과시하려 하나 유는 험담을 참지 못하고 그 조직 전원을 단독으로 제압해 끝까지 몰아붙인다. 당고 꼬치로 그의 누나를 찌르겠다고 협박해 보스를 오줌 싸게 만든다. 그리고 진짜 깡패 별명 하나 줄까? 외눈박이라고 묻는다. 시시. 그 후 그는 무작위로 싸움을 걸며 연이어 조직들을 제압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낀다. 어느 날 그는 한 조직의 NPC가 내용물이 든 작은 비닐봉투를 떨어뜨리는 걸 본다. 코피움 크랙. 그는 뭔가 재미있는 것일 거라 생각하고 피우기로 결심하는데 그때 익숙한 창백한 금발 소녀에게 얼굴을 걷어차인다. 라오가 모습을 드러내며 그가 그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그는 그녀에게 얼마나 오래 있었냐고 묻는다. 그녀는 처음부터 있었다고 말하며 아유미가 이슈케이 되었을 때부터 그와 함께 집에 머물며 어디든 따라다녔다고 밝힌다. 넷카페, 게임 아케이드,
갱단 싸움 등 모든 곳을 포함해서 그녀는 자신도 책임을 느끼며 아유미를 더 잘 보호했어야 했는지 어떻게든 막을 수 있었는지 고민한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가 그 선을 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자신의 인간성을 잃고 싶다면 말이죠. 그녀의 말을 듣고 유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묻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고 건강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말합니다. 식사를요. 그는 따라가기를 거부하고 그녀는 그가 한 입만 먹어야 한다고 내기를 겁니다. 한 입만요. 그 후에는 각자 갈 것이고 그녀는 그의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유는 동의하고 그녀를 따라 주주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의 가족이 외출 중이라 집은 밤새 비어 있습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그에게 TV를 좀 보라고 하고 요리를 마칠 때까지 재우고 오믈렛 라이스가 담긴 접시로 깨운다. 유는 한 입 먹어보고 비밀 재료 덕분에 맛이 같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녀가 아유미의 방에서 발견한 그의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빌렸다고 말한다. 그녀는 어머니가 떠난 후 그 요리를 재현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것이 그의 어린 시절 가장 좋아하는 요리였기 때문이다. 유는 아유미가 도시락으로 만들어준 마지막 오믈렛 라이스를 떠올리고 그에 대해 불평하곤 했던 기억이 떠오르며 눈물을 흘린다. 그는 그것이 그의 사랑스러운 여동생이 만들어준 마지막 오믈렛 라이스였음을 깨닫고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접시를 다 비운다. 그녀는 그에게 눈에 올릴 수건과 차 한 잔을 주고 쉬게 한다. 그가 쉴 수 있도록 한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묻고 그녀는 학생회로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한다. 학생회로 돌아오라고 한다. 그는 한 입 먹고 서로 떠나기로 약속했냐고 묻고 그녀는 그가 한 입도 먹지 않았다고 대답한다. 그는 한 입도 먹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모든 것을 핥아먹었으니 그녀의 일에 간섭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녀의 일에 간섭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결국 학생회로 돌아오겠다고 한다. 결국 학생회로 돌아오겠다고 한다. 다음 날 그는 차려입고 새 출발을 위해 새로운 삶을 준비한다. 아유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학교로 가는데 유사와 다른 이들이 그를 맞아준다. 반 친구들 모두가 자기들의 여신에게 관심을 받는 그에게 질투심을 느낀다. 그리고 유는 이성가신 신푸들의 컬트가 여전히 반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것을 보고 기뻐한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점심시간에 그는 조즈로와 함께 구내식당에 가서 아유미가 세상을 떠나기 전처럼 한정판 소고기 카레를 사준다. 유는 모두가 일부러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눈치채고 큰 축복을 받은 기분을 느낀다. 곧 그들은 나오에게 사무실로 오라는 메시지를 받고 드리퍼가 또 다른 단서를 가지고 돌아왔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사무실로 서둘러 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그냥 유소린이 자신의 최신 뮤직비디오에 대한 리뷰를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유소린의 심플로드인 조즈로는 행복에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그녀의 뮤직비디오를 보기 위해 앉습니다. 모두 뮤직비디오를 다 보고 나자 유는 조즈로에게 팬으로서 리뷰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는 이미 천국에 간 듯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반면에 나오의 평가는 공정하게 10점 만점에 8점이지만 학교에서 아이돌처럼 행동하는 크린지한 습관 때문에 점수를 깎습니다. 모든 드라마가 끝난 후 나오가 그들을 모두 초대한 진짜 이유는 누가 그녀와 함께 콘서트에 갈지를 결정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음날 열릴진 콘서트 티켓 2장을 꺼내고 결정을 내리라고 한다. 투표로 제거된 결과 유소리는 포스트록 음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이 없다. 조즈로도 관심이 없고 미사는 헤비메탈 록을 좋아하지만 나오가 콘서트에서 그런 음악은 없다고 하자 제안을 거절한다. 결국 그는 티켓을 가져가게 되었고 나오의 마지막 밀어주기로 그 제안을 수락한다. 그날 늦게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는 빨간 머리의 시각장애인 소녀를 만난다. 그녀가 자신을 피하는 걸 싫어한다고 말하며 그 옆을 지나갈 때 유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나오의 MP4 플레이어로 지니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의 기분을 떠올린다. 그는 돌아서서 그녀가 정말 유명 밴드의 시각장애인 보컬인지 물어보려 하지만 그녀가 먼저 다가와 모다야키를 파는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묻는다. 유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녀가 야키소바가 들어간 현대식 오코노미야키를 말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의 부탁을 받아들여 근처 가게로 데려가 그 요리를 주문한다. 그리고 한 접시를 시킨다. 그 자신을 위해서도 이 모든 동안 그는 아유미에게 전화해서 유가 늦게 올 것이라고 말하거나 그녀가 준비한 저녁을 먹기 위해 집에 가기를 기다리는 습관을 이겨내려고 싸웁니다. 그는 그녀를 몹시 그리워하고 슬픈 한숨을 내쉬고 소녀는 이를 눈치챕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실 살라샤네라는 리드싱어라는 그의 의심을 확인해주고 최근에 정말 슬픈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두 사람은 밖에 앉아 유가 자신의 여동생을 잃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그가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누군가가 그를 변화시켰음에 틀림없다고 말하며 오직 나오만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그녀의 오빠 카즈키가 생각나서 살라에게 부탁을 한다. 그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가 그와 함께 그를 만나러 갈 수 있는지 묻는다. 그는 기타리스트였고 그녀를 우상으로 삼았으며 이렇게 되기 전에는 자신만의 큰 기회를 앞두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친절하게 동의하고 그와 함께 병원에 가서 카즈키를 만난다. 가기 전에 그는 나오에게 전화를 걸어 살라를 만났다고 말하며 나도 그녀를 만나고 싶은지 묻지만 나오가 별로 관심 없다고 한다. 그녀는 그의 작품은 좋아하지만 스타를 만나는 것에는 별로 흥미가 없다고 한다. 그는 그 다음에 그녀가 오빠를 만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병원에 그들의 방문을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그날 저녁 그들은 병원에서 카즈키를 만나러 가고 가는 길에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가슴 아픈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때는 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 시력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다고 말한다. 이후 그들은 카즈키를 만나러 가고 그녀는 그를 위해 노래를 부르며 그의 정신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그는 자신의 여동생 나오를 기억해낸다. 그 후 유는 살라와 함께 돌아가고 가는 길에 나오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목격한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며 병원 간호사에게서 들었고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지만 그들은 입구에서 간신히 서로를 놓친 것 같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과 오빠를 위해 그렇게 멀리 와준 그에게 감사하며 준비하라고 말한다. 다음 날 콘서트에서 만나기로 한다. 돌아온 후 살라의 매니저가 그녀를 데리러 오고 그녀에게 한바탕 잔소리를 한 뒤 유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콘서트에 갈 거라고 말하고 그녀는 그때 마음속으로 그와 함께 노래할 거라고 말한 뒤 헤어진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간다. 다음 날 유는 나오와 함께 콘서트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진 브랜드의 휴대폰 액세서리를 잔뜩 사고 결국 콘서트장에 도착한다. 콘서트장에 살라는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 콘서트 중반에 유는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한다. 어쩐지 향수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때 살라는 새 노래로 넘어간다. 노래가 나오고 어쩐지 유는 그 노래를 알고 있다. 마치 전에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처럼 갑자기 많은 기억들이 머릿속에 밀려들고 그는 땅에 쓰러진다. 쓰러지면서 그는 또 다른 삶의 기억에 관한 꿈을 꾸는데 그곳에서 그는 자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많은 과학시설에 있다. 그곳에서 그는 아유미와 함께 진이 새 노래를 들으며 깨어난다. 아유미는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 유사를 듣고 있다. 그들은 일어나 점심을 먹으러 가고 유는 모든 음식이 힘을 강화하는 화학물질 때문에 약 맛이 날 거라고 불평한다. 아유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레가 모두를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한다. 행복해하며 형 순수가 함께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바란다. 유는 몸을 숙여 아유미에게 자신에게는 정말 강한 능력이 있어서 구속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시간 도약 능력이 있다고 밝힌다. 점심시간에 그는 긴 갈색 머리의 쿠마감이라는 남자 옆 테이블에 앉는데 그가 순수의 가장 친한 친구임이 드러난다. 순수는 그의 이름 첫 부분이 곰을 뜻해서 그를 풀하고 부르며 그것이 그의 별명이 되었다. 유는 그도 정말 강력한 능력을 가진 것 같다고 생각하며 과학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도 구속하고 가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진짜 능력은 플런더라고 불리며 초자연적인 힘을 빼앗을 수 있다. 그가 가진 누구의 능력이든 그 힘을 계획의 핵심으로 삼아 그는 다른 아이들과 합류한다. 풀을 포함해 그들은 슌스를 해방시켜 그가 다시 한 번 더 나은 미래로 이끌게 하려 한다. 다시 푸는 그에게 텔레파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 그 힘을 훔치라는 지시가 적힌 종이를 준다. 그리고 그 힘을 빼앗으라고. 그는 또한 비교적 통제된 힘으로 물건을 파괴할 수 있는 분쇄 능력도 훔친다. 통제된 힘으로 점심을 먹은 후 유는 아유미와 함께 방으로 돌아가지만 돌아오는 길에 과학자들이 아유미를 데려가는데 그날이 그녀가 실험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유에게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을 깜빡했다. 그들은 그를 가두고 감방에 있는 동안 큰 소리와 경보가 울린다. 문이 열리자 그는 그곳에 있는 뛰어난 과학자 중 한 명을 만나는데 그는 그의 진짜 능력을 알고 있다. 그는 그들이 강제로 그의 여동생의 능력을 끌어내려 했고 그로 인해 한 블록 전체가 무너졌다고 설명한다. 이제 그들은 그녀를 해부해 연구하고 필요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이 말을 듣고 유는 형을 찾으러 달리기 시작하고 곧 벽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치노를 만난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훔치게 해주며 텔레키네시스 능력을 훔치러 가라고 말한다. 형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발버둥을 친다. 그는 형의 구속을 풀고 유가 시설 경비들에게 총에 맞는 동안 순수가 시간 도약을 한다. 유는 시설 경비들에게 총에 맞는다.
그때 유는 병원에서 깨어나 자신이 본 것에 대해 궁금해한다. 그는 자신과 아유미가 항상 형이 있다는 느낌을 가졌던 것을 기억한다. 아마 이 모든 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갈색머리 남자가 들어와서 유의 기억이 돌아온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쿠미가미로 항상 그들을 도와 능력자를 찾는 협력자다. 그는 능력자를 찾는 협력자다. 유는 그에게 모든 것이 사실인지 묻고 형에게 질문을 미루라고 한다. 무엇보다 먼저 그들은 그가 여동생이라고 말해야 한다. 유는 분노하며 이미 죽은 사람을 어떻게 구할 거냐고 묻고 그는 말한다. 그가 기억을 되찾는 지금 그의 형 슌수의 능력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름을 듣고 유는 자신이 아는 그 슌수가 맞는지 묻고 쿠미가미는 그렇다고 확인한다. 그가 그녀를 구해준 사람이자 그녀가 한때 유에게 말했던 학교를 세운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 후 그는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말하며 첨단 비밀 숲속 지하시설로 안내한다. 그때 유는 마침내 형을 만나게 되고 그가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여전히 이 모든 것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슌수가 지금 인사를 하고 그녀의 모든 노력에 대해 칭찬한 뒤 유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며 시간 이동 이후 벌어진 모든 일을 이야기해준다. 그의 이야기는 3년 전 어린 동생들과 함께 집에서 과학자들에게 붙잡혔을 때 눈을 뜨면서 시작된다. 그는 풀을 만나고 친구들을 모아 이번에는 일을 제대로 해보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단지 아이들일 뿐이고 그들을 잡으려는 무장한 어른들 팀과 맞서 이길 희망이 없다. 매번 잘못된 시도마다 슌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시간 이동을 한다. 잘못된 점을 찾아내며 계속해서 도전한다. 더 나은 일을 하기 위해 시간을 되돌립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며 매번 그는 자신의 시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다가 마지막 시간 도약에서 슌수가 많은 돈을 모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안전구역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그가 성공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는 친구인 메도키와 마노마리에게 유와 아유미의 기억에서 자신을 지우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야 그는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그들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유를 불러내어 그와 만나 자신의 능력을 훔치기 위해 그를 호출했습니다. 아유미가 아팠던 날로 시간을 되돌려 그녀를 구할 수 있는 능력. 그는 그에게 새 타임라인에서 만나서 모든 것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한다. 유는 이제 그녀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 묻고 그녀는 쿠마의 능력 작동 방식 덕분에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를 찾으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알고 보니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착각하고 있었고 그들은 비밀로 하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그가 계속해서 그런 능력을 쌓아가면 어떤 존재가 될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런 능력들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두려웠다. 그 말을 듣고 유는 일어나서 슌스의 능력을 가져가고 아유미가 아팠던 밤 그녀 옆에서 깨어난다. 그날 밤에 다음날 그는 평소처럼 학교에 가고 그들의 축축한 쿠마가 와서 기숙사방에 붕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말해준다. 유는 아마도 그의 여동생일 거라고 말하며 나오와 유에게 함께 가자고 한다. 나머지는 이전과 같다. 하지만 나오가 나가려 할 때 유가 나와서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말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미래에서 왔다고 하면 믿겠냐고 묻는다. 그녀는 믿겠다고 말하고 그는 매우 기뻐하며 우울해졌던 또 다른 미래에서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그녀의 도움을 요청하고 다음날 모두가 함께하기로 결정한다. 아유미의 학교에 침투한다. 그날 밤 유는 지난번처럼 폭주하지 못하도록 그녀의 능력을 훔친 뒤 옥상 문 옆 사물함에 몸을 숨겨 그녀를 카네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 마침내 때가 되자 유는 나타나 그녀를 꾸짖고 나오에게 그 칼을 맡겨 그녀를 겁주어 여동생이 이 세계로 보내지는 것을 막는다. 그러자 이 타임라인의 미도키는 그의 행동을 엿보고 결심한다. 쿠마와 함께 그와 맞서기로. 유는 쿠마를 애칭으로 부르며 자신이 진짜 시간여행자임을 확신시킨다. 푸는 그들이 함께 순수를 만나러 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차에 앉아 산으로 올라가 맹인 사냥터에서 순수를 만난다. 순수는 유가 약탈 능력을 깨달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데려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유는 사실 시간을 거슬러 여행했으며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한다.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한다. 순수는 그를 믿으며 다른 시간선에서 어떻게 기억을 되찾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드물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현상이다. 유는 나오 유가 능력이 사라질 때까지 이 연구시설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하고 그 이유를 묻는다. 슌수가 유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졌으며 이제는 시간을 뛰어넘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전 세계의 조직들이 그를 붙잡아 세계 지배의 도구로 사용하려 할 것이다.
그런 점을 고려해 유는 일본 전역에서 가장 안전한 이 시설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하고 그들을 연구소 투어에 데려간다. 거기서 그들은 우치 츠츠미 박사를 소개받는데 그는 유의 미래 기억 속에서 그를 구해준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시설에서는 모두가 이 병을 치료할 백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다. 유가 그들이 아픈지 묻자 그는 긴에 대해 아는지 물으며 설명한다. 주기 혜성들. 아유미는 그것들이 자신의 취미라며 알고 있다고 말하고 의사는 그녀를 칭찬하며 이어서 지구를 주기적으로 지나는 샬롯이라는 혜성이 있다고 설명해준다. 75년마다 이 혜성이 지날 때 지구 대기에 특수한 먼지를 뿌리는데 이 먼지를 흡입하거나 섭취하는 사람은 DNA에 잠들어 있던 초자연적 힘을 얻게 되는데 그 힘은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주로 10대 시기에 활성화된다. 과거 약 400년 전 이 혜성은 평소보다 훨씬 낮은 고도를 통과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능력을 얻었다. 당시 이 사람들은 마녀라고 불렸고 이것이 대규모 마녀 사냥을 불러일으켰으며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는 앞으로 이런 능력들이 후손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백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고 계속 말한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유는 아유미와 슌스케와 함께 그곳에 머무르기로 동의한다. 그들은 학교에 있는 옛 친구들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의 그룹과 친구가 되고 어린 시절 친구들을 그들에게 소개해도 된다고 말한다. 모두 아유미를 좋아하게 되고 유도 게임에 초대하며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게 한다. 하지만 그때 쿠마가 또 다른 능력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유는 쿠마가 결코 자신을 흠뻑 적실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건 순스케의 제안에 따라 그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유는 그에게 학생회실로 돌아갈 거냐고 묻고 그는 이렇게 말한다. 네. 하지만 당신은 오실 수 없다고 말한다. 그 후 그는 걸어나가 차에 올라타 운전사 후루키에게 말한다. 학교에 데려다 달라고. 후루키가 학교로 가는 길목에서 회전을 놓치고 계속 직진하자 의심스러워진다. 버려진 공장 쪽으로 계속 운전하며 그가 사실 가족이 있다고 폭로한다. 순스케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가족이 있는 성인은 인질로 잡혀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함께 일하지 않는다. 전 능력자 출신이었던 후루키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가족의 존재를 숨기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외국 마피아 조직원들에게 가족이 인질로 잡히면서 오히려 독이 되었다. 그들은 그에게 이 일에 대해 입을 다물고 쿠마를 데려오라고 요구했다. 쿠마를. 후루키는 이 실수에 대해 사과했고 쿠마는 괜찮으니 가족 걱정이나 하라며 일축했다. 그들은 공장으로 향해 외국인들과 만나고 그들은 후루키에게 마지막 임무가 남았다며 네가 그를 데려와라고 통보한다. 그들은 그를 협박해 보냈고 후루키는 결국 두개골이 부서질 정도로 맞고 만다. 쿠마에게 진실 세럼을 주입하여 그의 모든 비밀을 캐내려고 합니다. 그 후 그들은 나를 납치하고 그녀를 인질로 삼아 슈무스케에게 전화를 걸어 혼자서 그들에게 가라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인질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후루키의 가족을 포함해서요. 모두 앉아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 도약을 생각하지만 후루키의 가족이 인질로 잡힌 것이 이 시설을 만들기로 결정한 직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것은 어려운 선택이 됩니다. 이번에도 상황이 똑같이 전개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시치노는 너 혼자 보내고 자신이 그들을 겁주자고 제안해. 상황이 안 좋으면 언제든 타임리프를 쓸 수 있다고. 그게 유일한 선택지였어. 슌스케는 유에게 이번 임무를 맡으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유는 압박감에 당황하기 시작하며 자신이 해낼 자신이 없다고 말해. 능력 발휘에 자신이 없다고. 그는 거의 쓰러져서 모두를 죽일 뻔했지만 슌스케는 다정하게 그를 안아주며 너무 힘들면 언제든 이 순간으로 타임리프하라고 말해. 바로 이 순간으로. 모든 격려를 받고 유는 외국 마피아를 만나러 가서 능력이 없는 두 사람에게 능력을 써서 무기가 있는지 확인해. 그들이 깨끗하게 나오자 그는 놀라며 뒤에서 작은 여자 암살자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는 시간 점프를 시도하지만 그 소녀는 그의 오른쪽 눈을 베어버리고 한쪽 눈이 없어지자 그는 더 이상 시간 점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는 대신 붕괴를 사용하기로 결심하지만 마피아들은 그가 그것을 사용하면 지하에 갇힌 두 인질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는 염력을 사용해 반격하려 하지만 암살자 소녀는 계속해서 그를 괴물처럼 찌르고 결국 그는 붕괴를 사용하여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유일한 희생자는 이제를 보호하다 죽은 쿠마가미입니다. 슌스케와 다른 이들도 공장에 도착하고 슌스케는 그의 무릎을 꿇고 기어가서 쿠마를 찾기 시작하고 그가 창에 찔린 몸 가까이 도달했을 때
그에게 죽지 말라고 말한다. 쿠마는 자신이 별명에 대해 슈스케가 혼자서 다 꾸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쉰다. 불쌍한 쿠마가미를 위해 댓글에 풀하고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이틀 후, 유는 수술 후 병원에서 깨어난다. 시치노가 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제 안전했지만 쿠마는 갈 수 없었다고 밝힌다. 이 사실에 유는 형을 생각하며 슬퍼한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유미를 잃었을 때 그가 느꼈던 감정과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야.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처럼. 처음에는 충격에 빠져서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슌스케의 친구들이 양쪽 모두의 착오였고 그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말해줘. 그 후 아유미가 와서 그를 돌보고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해.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모두가 그를 위로하러 찾아와 조지로, 유나, 그리고 다른 이들부터 시작해서 유나가 음식을 들고 올 때 유는 미사를 불러내어 사후세계와 그 너머에 대해 이야기해. 그와 이야기하면서 그녀는 깨닫게 돼. 유의 능력 덕분에 허락된 몇 안 되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나중에 유가 부모님의 음식을 홍보하기 위해 고향을 방문했을 때 미사가 나와 부모님께 칭찬을 전하고 그것이 그녀의 이야기에도 좋은 마침표가 된다. 시간이 흘러 유는 서서히 사지의 움직임을 되찾으며 회복하기 시작한다. 그는 결국 형을 만나러 나가 형이 얼마나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는지 알게 된다. 얼굴을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곧 다른 외국 마피아 조직들이 일본에 들어와 그들을 노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것에 대해 우울하고 슬프게 느낀다. 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다. 그곳에서 그는 나오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그의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힘을 가정적으로 빼앗고 아무도 그들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기괴한 아이디어를 말한다. 하지만 이는 그가 전 세계를 여행하고 수천, 수백만, 수십억의 사람들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게 한 후에도 그는 그 시점에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다. 유는 잠시 생각에 잠기고 그것이 얼마나 잔혹할지를 곱씹는다. 사실 그것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는 일어나서 나오에게 그것을 위해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녀가 우울증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감정이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가 잘된 건 좋지만 자신은 죄책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자신 때문이라고요. 게다가 그건 미친 생각이라며 그가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그는 상관없다며 그녀를 위해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사랑에 빠지고 그도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녀는 약속하라고 말하며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해낸다면 그녀는 분명히 그에게 반할 것이다. 현실로 만들기 위해 나우가 그의 힘을 빼앗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하고 그는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한다. 이 결정을 내린 유는 이 미친 목표에 대해 형에게 이야기하러 나가고 이미 시작했다는 것을 알린 뒤 그들은 모두 슌스케의 그룹 다른 멤버들과 합류해 그에게 해외로 나가 큰 문제를 처리하고 일본은 자신들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일본을 떠나라고. 모든 것을 고려한 후 유는 짐을 싸기 시작하고 이사하는 날 나오로부터 작은 번역책 선물을 받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한다. 그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의 여정은 싱가포르에서 시작되며 그는 능력 사용자 목록을 구입하여 찾습니다. 그 대가로 그곳에서 그는 필리핀으로 가서 리더의 능력을 약탈하는데 그것은 마음을 읽는 능력입니다. 그는 이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능력 탐색자인 엔젤로라는 아이를 찾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엔젤로를 만나 그의 능력도 봉인하여 능력 사용자들의 위치를 지도에서 볼 수 있게 합니다. 그 덕분에 그는 미쳐 날뛰기 시작하고 필리핀 전역의 능력 사용자들을 약탈합니다. 능력 사용자들로부터 다음으로 그는 남아프리카에 도착하여 많은 작은 그룹들을 처치합니다. 능력 사용자들이 있다. 그는 곧 전 세계에서 외눈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현상금이 걸린다. 그는 다음으로 이집트로 향하고 그곳에서 자신이 훔친 능력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그 덕분에 그는 한 나라씩 체크해 나가며 머릿속에서 번역할 수 있는 능력, 잠을 자지 않아도 되는 능력, 그리고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엄청난 수의 능력을 모은다. 아프가니스탄의 산속에서 그는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로 보이는 새로운 집단을 지도에서 발견한다.
그는 그들을 추적해서 자신의 질병 성장 능력으로 그들의 능력이 일찍 발현되게 만들어서 능력을 훔친다. 그리고 그가 다녀온 다른 나라들도 다시 방문해서 새로운 능력을 얻을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 남지 않도록 한다. 인도에서는 그를 보자마자 총으로 공격하는 안티그림 리퍼 부대와 처음 마주치지만 그는 그들의 힘의 장벽 능력으로 모두를 제압하고 그들의 능력도 모두 빼앗는다. 그 후 페루로 가서 치유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소녀를 발견하지만 마음 아프게도 그 능력마저 빼앗고 시간을 되돌려 쿠마를 구해야 할지 고민하지만 결국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핑계로 포기한다.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자연에서 찾고 있다. 쿠바에서 그는 많은 능력이 자신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첫 증상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는 우연히 붕괴를 사용하여 건물을 파괴하고 텔레키네시스를 사용해 무고한 남자를 거의 죽일 뻔하지만 그는 제때 자신을 통제하게 된다. 결국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하고 잠을 자려고 강제로 노력하지만 그가 깨어났을 때 새로운 장소에 있고 그의 기억은 흐릿하다. 그는 뉴스를 보고 잠자는 동안 능력 사용자들을 사냥하기 위해 자동으로 광란 모드에 들어가 대규모 파괴를 일으켰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다시는 잠을 자지 않기로 결심하고 임무를 계속합니다. 그는 이탈리아로 가서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총을 쏘는 마피아 일당에게 공격받고 있으며 자신이 왜 거기에 있는지, 왜 세상을 여행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잃기 시작하지만 네오가 준 작은 번역 책자를 보면서 다시 그 목적을 잠깐 떠올립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과 그녀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명확히 기억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일 것이라고 믿기로 하고 임무를 계속하며 나라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능력 사용자들로부터 전 세계를 돌며 1년간의 험난한 여정을 거친 후 수많은 테러리스트 집단과 싸우고 거의 무한한 능력을 훔치면서 그는 이 여정에서 여러 번 자아를 잃지만 네오에 대한 감정이 항상 그를 임무로 되돌려준다. 네오에 대한 감정이 항상 그를 임무로 되돌려준다. 마침내 그는 지구상의 마지막 사람에게서 용기를 주는 초자연적 능력을 빼앗는 날이 온다. 그 능력은 용기를 준다. 약속을 지킨 채 땅에 쓰러지자 슌수가 날아와 그를 데려가 집으로 돌려보낸다. 네오가 곁에 있는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누구였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완전히 잊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게 많은 힘을 얻고 혹독한 경험들을 겪은 후에 그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었지만 그녀는 약속을 지키기로 합니다. 그가 자기 남자친구라고 말하고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이야기해줘요. 학생회. 그녀는 그를 위해 그 소책자를 만든 사람이 자신임을 말하고 그는 여행 내내 그것을 행운의 부적으로 간직했다고 말한다. 약속 지키고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하며 그를 데리고 나간다. 친구들을 만나러 세상이 가장 행복한 결말은 아닐지라도 모두가 평화로운 가운데 그들 앞에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며 샬롯의 이야기는 끝이 난다.